이병철 회장이 삼성을 만들기 전 그는 3번 파산했습니다. 3번이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사업은 그가 가장 어렵다고 판단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가장 쉬워 보였던 길들은 모두 그를 파멸로 이끌었고, 가장 험난해 보였던 길이 그를 한국 최고의 기업가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쉬운 길을 찾고 있습니다. 빠른 성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결국 똑같은 곳에 도착합니다. 바로 시작했던 그 자리, 아니 더 나쁜 상황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70년 전에 깨달았던 진실, 그것도 3번의 파산을 겪고 나서야 알게 된 비밀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아는 순간,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계획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내리는 다음 결정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지, 그리고 소수만이 진짜 성공을 거두는지에 대한 냉혹한 진실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나요? 쉬운 길 위에? 아니면 제대로 된 길 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5년 후 당신은 지금과 똑같은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아니,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이 영상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믿고 싶었던 것들을 산산조각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 속에 당신이 찾던 답이 숨어 있습니다. 1938년 대구. 한 젊은 사업가가 자신의 3번째 사업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병철. 그는 그때 27살이었습니다. 쌀 사업으로 시작해서 운송 사업으로 갔다가 다시 양조 사업을 했습니다. 하나같이 다 쉬워 보이는 사업들이었습니다. 이미 누군가 성공한 길이었고, 검증된 방법이었고, 리스크가 적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3번 모두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 바로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은 쉬워 보여.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잖아. 나라고 못할 이유가 없지, 이런 생각 말입니다. 아니면 이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3개월 만에 성공했대. 나도 그 방법만 따라하면 되겠지. 바로 이 순간, 당신의 뇌는 당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쉬운 길을 찾습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으려 합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수십만 년 동안 우리를 살아남게 한 본능이죠.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본능은 더 이상 우리를 살아남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쉬운 길이 명백하게 보일 때 그 길에는 이미 수백만 명이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은 치열하고 수익은 바닥을 치고 결국 살아남는 건 운이 좋은 극소수뿐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3번의 실패 후에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1938년, 그는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말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구에서 삼성상회라는 무역회사를 열었습니다. 무역이라는 당시로서는 극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을 선택한 겁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대구에서 무슨 무역이야?
부산도 아니고. 너는 이미 3번이나 실패했잖아. 이번엔 더 쉬운 걸 해야지. 무역은 너무 복잡해. 자본도 많이 들고 리스크도 크고.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쉬운 길은 더디라는 것을. 명백해 보이는 기회는 환상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기회는 모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 앞에도 지금 2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넓고 평평하고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좁고 험하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길입니다. 당신의 본능은 첫 번째 길을 선택하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성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왜 우리가 본능을 거역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쉬운 길의 환상은 3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3가지는 모두 똑같은 결말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환상은 검증된 길입니다. 이미 누군가 성공한 방법이니까 나도 성공할 수 있어. 이것은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1940년대 초, 한국에서 가장 확실한 사업은 쌀 거래였습니다. 누구나 쌀을 먹고, 시장은 거대하고,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이병철도 처음에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그 이유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검증된 길에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경쟁자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똑같은 고객을 노리고 똑같은 가격으로 경쟁했습니다. 결국 남는 건 제로섬 게임뿐이었습니다. 누군가 이기면 누군가는 지는 게임. 그리고 대부분은 졌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유튜브를 보세요. 유튜브로 월 1000만원 버는 법, 영상이 수천 개입니다. 모두 똑같은 방법을 가르칩니다. 썸네일 만드는 법, 편집하는 법, 조회수 올리는 법, 하지만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1%? 0.1%?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두 번째 환상은 빠른 길입니다.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1년 만에 성공할 수 있어. 이것은 더 위험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삼성을 진짜 대기업으로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은 얼마였을까요? 30년입니다. 1938년에 시작해서 196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삼성은 한국 최고의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30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초기 성공만 봅니다. 삼성상회는 빨리 성장했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빠른 성장도 10년이 걸렸습니다. 빠른 길의 문제는 기초를 건너뛴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1층 없이 10층을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빠른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그것을 하려 합니다. 그들은 기술을 배우는 시간, 경험을 쌓는 시간, 실수하고 배우는 시간을 건너뛰려 합니다. 그리고 결국 무너집니다. 세 번째 환상은 가장 치명적입니다. 바로 쉬운 돈의 환상입니다. 로또, 도박, 투기, 빠른 재테크, 고수익 투자.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모두 노동 없이 돈을 벌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얻은 것은 가치가 없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학적 진실입니다. 쉬운 돈을 추구하는 순간, 당신은 가치 창출을 멈춥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빼앗으려 합니다. 시장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시스템에서.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가 빼앗으려 할 때, 아무도 만들지 않을 때 전체 파이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결국 모두가 패배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길만 선택하면 되는 거야? 무조건 힘든 것만 하면 성공하는 거야? 아닙니다. 그것도 함정입니다. 여기에 아직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선택한 길은 단순히 어려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종류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모든 것을 바꾸는지는 조금 후에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은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뇌가 이렇게 쉽게 속는지를 말입니다. 인간의 뇌는 패턴을 찾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A를 하면 B가 되는 공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공 스토리를 들을 때 우리는 자동으로 그것을 공식으로 변환합니다. 이병철은 무역을 해서 성공했다. 그러니까 나도 무역을 하면 성공한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맥락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1938년의 대구, 일제강점기의 조선, 전쟁 직전의 혼란, 제한된 정보, 특정한 인맥, 그리고 이병철 개인의 특별한 능력들. 이 모든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무역 성공이라는 공식만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교훈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교훈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쉬운 길을 찾습니다. 이것이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끝없이. 하지만 잠깐만요. 방금 전 중요한 단서를 하나 주었습니다. 특별한 종류의 어려움이라고 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019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196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 기업들의 생존율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창업 후 5년 내에 82%의 기업이 사라집니다. 10년을 버티는 기업은 단 9%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생존하는 기업은 1% 미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생존한 1%의 기업들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자본? 인맥? 운?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진입 장벽이었습니다. 생존한 기업들은 모두 처음부터 진입 장벽이 높은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거나 큰 초기 투자가 필요하거나 복잡한 규제를 통과해야 하거나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들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입 장벽이 높으면 경쟁자가 적습니다. 경쟁자가 적으면 과당 경쟁이 없습니다. 과당 경쟁이 없으면 적정한 수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수익이 있으면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재투자하면 더 강해집니다. 더 강해지면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집니다. 이것이 선순환입니다. 반대로 진입 장벽이 낮은 사업은 어떨까요? 누구나 시작할 수 있으니 경쟁자가 많습니다. 경쟁자가 많으니 가격 경쟁이 시작됩니다. 가격이 떨어지니 수익이 줄어듭니다. 수익이 없으니 재투자할 수 없습니다. 재투자가 없으니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니 더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3번의 실패에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쌀거래, 운송, 양조. 이 세 사업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모두 진입 장벽이 낮았습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었고, 따라서 누구도 독특한 우위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역을 선택했습니다. 1938년 조선에서 무역 사업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일본어를 유창하게 해야 했고, 국제시장을 이해해야 했고, 복잡한 물류를 관리해야 했고, 환율 리스크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회였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포터 교수는 이것을 경쟁 우위 전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정한 경쟁 우위는 남들이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으려는 것을 하는 데서 나온다. 한국의 경영학자 김희찬 교수는 이것을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삼성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천재성은 경쟁이 없는 시장을 만드는 능력에 있었다. 그는 레드오션에서 싸우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바다를 찾아갔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입 장벽이 낮은 사업을 선택할까요? 왜 그들은 레드오션으로 뛰어들까요?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가 답을 줍니다. 그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행동경제학의 선구자입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가용성 편향에 취약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을 과대평가하고 복잡한 것을 과소평가합니다. 쉬운 사업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치킨집 이해합니다. 카페 이해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이해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사업 복잡합니다. 바이오 기술 어렵습니다. AI 개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쉬운 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병철 회장의 오른팔이었던 이건희 회장은 아버지에게서 이런 교훈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남들이 어렵다고 하는 일을 하라.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을 하라. 그것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다. 1969년 삼성이 전자 사업에 진출했을 때 모든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전자 제품을 만들어?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하지만 이병철은 정확히 그것이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였습니다. 50년 후,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의 전자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쉬운 사업을 선택했던 수천 개의 기업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어려운 일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은 당신을 성장시키고 어떤 어려움은 당신을 파괴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그것이 다음에 밝혀질 핵심입니다. 1970년 이병철 회장은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은 너무나 이상해서 심지어 그의 가장 가까운 측근들도 반대했습니다. 그는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반도체를 만들 기술도, 인력도, 자본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반도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측근들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하필 반도체입니까?
우리는 전자제품도 이제 막 시작했는데요. 이병철 회장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바로 그래서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찾았던 것은 단순히 어려운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찾았던 것은 아직 아무도 답을 모르는 사업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답을 아는 사업에는 이미 승자가 있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정해져 있고 최선의 전략이 알려져 있고 시장 리더가 존재합니다. 당신이 그 게임에 뛰어들면 당신은 영원히 추격자일 뿐입니다. 리더를 따라잡기 위해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답을 모르는 영역은 다릅니다. 거기에는 리더가 없습니다. 규칙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실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빨리 배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극도로 불편합니다. 인간의 뇌는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안전을 원합니다. 확실성을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보장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검증된 길을 선택합니다. 비록 그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당신 주변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자격증을 따고 똑같은 직업을 원하고 똑같은 사업을 시작합니까? 그들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검증된 거야.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잖아. 하지만 정확히 그것이 덫입니다. 삼성이 반도체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처음 10년간 1조 원이 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5년간은 단 한 원도 벌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삼성이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보았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에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리스크를 볼 때 위험만 보입니까? 아니면 기회도 보입니까?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기업가들과 실패한 기업가들의 가장 큰 차이는 리스크 인식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리스크를 보면 손실을 생각합니다. 내가 잃을 수 있는 것이 뭐지?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기회 비용을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놓치는 것이 뭐지? 이것은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방어적이고 두 번째는 공격적입니다. 첫 번째는 보존에 집중하고 두 번째는 성장에 집중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보고 두 번째는 미래를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를 선택한 진짜 이유는 단순히 어렵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종류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은 복리 효과가 있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복리 효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에서만 복리가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에도, 지식에도, 경험에도 복리가 작동합니다. 반도체는 당신이 배우면 배울수록, 하면 할수록 더 빨리 배우게 되는 분야였습니다. 1년차의 배움이 2년차를 더 쉽게 만들고 2년차의 경험이 3년차를 더 빠르게 만듭니다. 반면 치킨집은 어떨까요? 1년차에 배우는 것과 10년차에 배우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복리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아직 완전한 그림이 아닙니다. 여기에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병철 회장이 말년에 한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1987년 이병철 회장의 마지막 인터뷰였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삼성전자나 반도체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은 3번 실패한 후에 포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성공한 사업들만 봅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로 배운 것은 실패에서였습니다. 실패가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실패가 저를 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패가 저에게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의 진짜 차이입니다. 쉬운 길은 당신에게 결과만 줍니다. 어려운 길은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쉬운 길에서 당신이 얻는 것은 돈, 명예, 또는 어떤 외적인 보상입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왜 5년 안에 다시 가난해질까요? 그들은 돈을 얻었지만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과를 얻었지만 과정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길은 다릅니다. 어려운 길에서 당신은 매일 문제를 해결합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매일 조금씩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더 똑똑하고, 더 유능하고, 더 회복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부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캐럴 드웨 교수가 발견한 개념입니다. 그녀는 30년간 연구한 결과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위협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봅니다. 이병철 회장이 3번 실패했을 때 그는 2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포기하거나 배우거나. 그는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는 왜 실패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그는 쉬운 길이 더디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검증된 방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회는 불확실성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깨달음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니,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만약 그가 3번째 실패 후에 포기했다면? 만약 그가 4번째 기회에 또 쉬운 길을 선택했다면? 지금의 삼성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첫 번째 실패를 경험한 후입니까? 2번째? 3번째? 아니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실패의 횟수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당신이 실패를 나는 안 돼, 라는 증거로 보면 당신은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패를 이 방법은 안 되는구나, 라는 정보로 보면 당신은 계속 시도하게 됩니다. 이병철 회장의 스승이었던 한 선생님이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실패는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시도해서 안 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학습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는 2개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쉬운 길을 선택한 미래입니다. 당신은 빠르게 시작하고, 초반에는 순조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곧 경쟁자들이 나타나고, 가격이 떨어지고, 수익이 줄어들고, 결국 당신은 생존을 위해 싸우게 됩니다.
5년 후, 당신은 지쳐서 포기하거나 또 다른 쉬운 길을 찾아 헤맵니다. 다른 하나는 어려운 길을 선택한 미래입니다. 당신은 천천히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매일 실수하고 매일 배웁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3년이 지나면 당신은 당신이 하는 일에 능숙해집니다. 5년이 지나면 당신은 전문가가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당신은 그 분야의 리더가 됩니다. 어떤 미래를 원하십니까? 빠른 시작과 느린 죽음입니까? 아니면 느린 시작과 지속적인 성장입니까? 기억하세요. 이병철 회장도 27살에 3번 실패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올바른 교훈을 배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적용했습니다. 평생 동안 말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쉬운 길의 환상을 버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불편함을 감수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느리지만 확실한 성장을 선택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을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가 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종이에 무언가를 썼습니다. 그 메모는 지금 삼성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75세의 나이에 한국 최고의 기업을 만든 후에 그는 여전히 자신이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성장의 본질에 대한 가장 심오한 통찰입니다. 진짜 성장에는 끝이 없습니다. 당신이 정상에 도달했다고 느끼는 순간, 당신은 더 높은 산을 발견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은지 깨닫습니다. 쉬운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도착을 원합니다. 언제 내가 성공할까? 언제 내가 편해질까? 언제 내가 쉴 수 있을까? 하지만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여정 자체를 즐깁니다. 그들에게 목표는 끝점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75세까지, 죽기 직전까지 말입니다. 왜일까요? 그에게는 더 이상 돈도 명예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과정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것을, 성장하는 것을, 도전하는 것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의 궁극적인 차이입니다. 쉬운 길은 당신을 목적지로 데려가려 합니다. 어려운 길은 당신을 여행자로 만듭니다. 쉬운 길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주려 합니다. 어려운 길은 당신을 무언가로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쉬운 길을 걷고 있으면서 어려운 길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원하면서 동시에 깊은 만족감과 성장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모순입니다. 우리는 빠른 것을 원하지만 깊은 것을 기대합니다. 쉬운 것을 추구하지만 의미 있는 것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의미는 어려움에서 나옵니다. 만족은 성취에서 나옵니다. 성취는 노력에서 나옵니다. 노력은 선택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선택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이야기 말입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은 어떤 길을 걷기 시작할 것입니까? 쉬운 길입니까? 아니면 성장하는 길입니까? 지금 당장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댓글에 당신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선택을 써보세요. 쉬운 길과 어려운 길 사이에서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글로 쓰는 순간 그것은 더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의 다른 사람들도 당신의 고민에 대해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영상을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서 지금 쉬운 길의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공유하세요. 그 사람은 당신의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짜로 말입니다. 셋째,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왜냐하면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것을 다룰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실제로 어떻게 어려운 결정들을 내렸는지, 그의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다시 보세요. 진지하게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시청에서는 당신이 많은 것을 놓쳤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시청에서는 새로운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통찰들이 당신의 선택을 더 명확하게 만들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쉬운 길은 환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아무데도 데려가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은 당신을 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바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말입니다. 평범함, 좌절, 그리고 만약에 라는 후회로 가득한 그곳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길은 다릅니다. 그것은 힘듭니다. 때로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당신을 특별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버전이 있는 그곳으로 말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27살에 3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이든, 당신이 몇 번 실패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쉬운 길? 아니면 성장하는 길?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선택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제 댓글 창으로 가세요. 당신의 선택을 써보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거기서는 더 충격적인 진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 그것이 다음 영상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알림도 켜두세요. 왜냐하면 다음 영상은 당신이 놓쳐서는 안 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농담이 아닙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쉬운 길은 항상 가난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올바른 길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당신의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아니, 행운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행운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쉬운 길을 거부할 용기, 어려움을 받아들일 용기, 그리고 진짜 당신이 될 용기 말입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요.